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희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 함께 이사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사랑, 가족, 지원의 뿌리를 둔 자연스러운 단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편안함을 가져다주기 위한 움직임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것들을 조용히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70대이거나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이 동영상이 귀하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인들에게 자녀와 함께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그 당시에 옳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자녀와 함께 이사하면 독립심, 정체성, 내면의 평화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8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지만 수백만 명이 조용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공간을 보호하고 다시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공간과 정체성의 상실. 아이와 함께 이사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만의 공간이다. 당신이 잠을 자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도 중요합니다. 집, 일상, 친숙한 일상을 포기하더라도 처음에는 항상 상실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풍경의 변화, 즉 실질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방, 거실, 온도 조절기 설정까지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납장을 열기 전에 물어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 아닌 집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점차 내면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적응하는가? 라는 조용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은망덕이나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이 우리의 자아 감각을 어떻게 고정시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집은 벽과 가구 이상의 것이 되어 여러분의 리듬, 추억, 품위를 간직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에서 물러날 때 때로는 독립심을 의무감과 맞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벼운 뇌졸중을 앓은 후 딸과 함께 이사한 74세 남성인 해럴드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안도감을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전화로 속삭이고 자신의 쇼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기다리며 좋아했던 음식을 요리하면 부엌 냄새가 너무 강해져서 요리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집이 있는 남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여행 가방을 든 손님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 간단한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면 매일 작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이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귀하의 신원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역학과 권위의 변화. 자녀와 함께 이사하면 관계의 전체 구조가 조용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키우고 규칙을 만들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서 이제 그들의 가정, 일상, 결정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불친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지붕 아래 있을 때, 심지어 당신의 자녀의 지붕 아래에 있을 때 균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당신이 정하지 않은 식사 시간, 항상 참여하지 않는 대화, 당신의 의견 없이 일어나는 결정에 적응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악의에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드럽게 무시되거나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조언을 구했던 그 아이는 이제 당신이 그냥 따라갈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이 지도를 받기 위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이 이미 결정된 후에 그들이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사한 72세 여성 아이린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기뻤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그녀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말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게 구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실에 앉아 아들과 그의 아내가 한때 그녀가 운전하던 차를 팔아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묻지도 않았고 그녀가 거기 없는 것처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나는 그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느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통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가졌던 권위는 사랑, 책임,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은 특히 그것이 조용히 일어날 때 당신이 안에서 밖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바로 그 가족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역할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심과 자신을 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오랜 습관과 일상 리듬의 붕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일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성격과 필요에 맞는 습관을 구축했다면 이러한 작고 일관된 패턴은 단순한 작업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리듬이 되고 자기관리의 한 형태가 되고 심지어 일종의 치료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이사하면 가장 단순한 일상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방법,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배경음악 등 이 모든 것이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일정뿐만 아니라 더 시끄럽고 빠르며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집안의 속도가 새로운 템포가 되고 발끝 하나도 밟지 않고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빨리 적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다시 연결해야 하는 조용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하던 76세 존 씨가 생각난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낯익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딸과 그 가족과 함께 이사했을 때 아침은 학교 급식, 개 짖는 소리, 간단한 아침 식사, 그리고 많은 뛰어다니기 등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산책은 옆으로 밀려났고 다시 되돌리려고 했을 때
더 이상 아침 일상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묻기를 중단했고 그 침묵,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그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갉아먹는 긴 일련의 타협의 시작이었습니다. 논쟁도, 최후 통첩도 없습니다. 단지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자유가 점차적으로 좁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종종 사랑과 보살핌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랑은 배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감금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사할 때 가족의 친밀감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는 항상 명확하지 않은 상충관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집을 공유한다는 것은 공간, 에너지, 일상 및 종종 무언의 기대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친밀감은 한때 경계를 정의했던 선을 흐리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노크도 없이 방에 들어오거나 실수로 우편물을 열어보거나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당신의 소지품을 사용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 즉 한때 집이라는 4개의 벽으로 보호되었던 개인 공간이 이제는 개방된 영역이라는 신호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온 손님입니다.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으므로 조용히 지내면서 작은 침입이 새로운 표준이 될 때까지 쌓이도록 하십시오. 항상 말을 걸러내거나 말투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항상 켜져 있는 데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며 특히 잠을 자는 곳에서도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75세의 에벌린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처음 몇 주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녀는 조용한 구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은 항상 켜져 있었고, 아이들은 방을 드나들었고, 저녁에 책을 읽으면 부탁도 없이 숙제를 돕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 부드러운 음악, 일기 쓰기 등의 작은 의식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노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을 참고 잠자리에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부족은 습관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평온함을 깨뜨립니다. 의도적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노출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더 이상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의 지붕 아래, 다른 사람의 시선 아래 존재한다는 느낌입니다. 경계는 모든 연령대의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사라지면 가족 내에서 귀하의 역할이 더 이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 룸메이트, 생활 도우미, 아니면 그 사이에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혼란은 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간을 요구할 권리, 쉴 권리, 단순히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러한 의심이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항상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정서적 고립은 잔인함이나 방치 때문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기 훨씬 더 어려운 것, 즉 세대 간거리 때문에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일상적인 스트레스, 삶의 속도 등 모든 것이 더 이상 귀하의 리듬과 맞지 않는 선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대화는 급하게 진행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전화기와 화면으로 가득 찬 방해 요소로 바뀌며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추억, 두려움, 반성, 이 바쁜 가정의 소음 속에서 제자리에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방문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경우에도 주저없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들리거나 더 나쁘게는 배은망덕하게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는 추락 후 딸과 함께 이사한 79세의 제럴드와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처음 몇 주는 따뜻하고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곧 그들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일하고 심부름을 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혼자 앉아 있었고 집에 오면 항상 이동 중이어서 피곤하고 주의가 산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해군 복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손자가 끼어들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는 순간 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럴드는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세상과 그들의 세상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지혜, 심지어 유머까지도 당신이 사는 곳에서 더 이상 집을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은 그 자체로 일종의 슬픔입니다. 정서적 관련성의 상실입니다. 대화에서 당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조용함.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는 갈 곳이 없을 때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감추기 위해 덜 말하고, 덜 공유하고, 더 많이 웃으십시오. 오해는 논쟁이 아니라 부재로 인해 커집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들이 듣기를 중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심지어 응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공허할 때 주는 것도 어렵고, 감정이 닿을 곳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 해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